decreation and eucreation.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도표 어디서 배웠죠? 몇 과에서? 3과에서 배웠어? 2과에서 배웠죠, 2과. 이게 무슨 상태인 거죠? 지금 다 열려 있어, 관계가. 샬롬의 상태죠.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 있고, 그 공급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관계에서 다 열려 있는 이 상태가 샬롬의 상태인데,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들이 다 닫혔죠.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막대기 쳐놓은 게 문이 다 닫혔다는 의미예요. 다 단절됐어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 바보냐 이거, 혼적인 죽음, 그리고 지금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쌤이 주제를 10가지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조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각자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설명만 조금씩 해줄게요. 자, 가족의 해체가 첫 번째죠. 자, 가족의 해체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샬롬 도표 봐주세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족이 해체된 건?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가족의 해체라는 건 뭐야? 가족의 해체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혼, 그치? 또 집안싸움을 통해서 이혼이 되는 거긴 하니까 또 아기를 안 낳아요. 이게 뭐야? 저출산, 그치? 아기를 안 낳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온전한 가정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혼율도 증가하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해. 뭐라고 하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걸? 비혼. 요즘 20대, 30대 중에서 비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가족의 해체가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게 또 있어요. 동성애, 그치? 동성애, 동성혼, 동성결혼 이런 것들도 다 가족의 해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해체는 결국에는 이웃과 사람 사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단절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자, 두 번째 정신건강 악화, 세 번째 사회적 불평등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가치관 붕괴, 5번 환경 파괴. 자, 5번 환경 파괴. 환경 파괴는 뭐가 있을까? 환경 파괴에는 지구 온난화, 또 학살, 그치?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땅이 다 무너질 테니까 또 쓰레기 무단 투기, 투기라는 말도 알아. 똑똑한데. 자, 그렇게 환경이 파괴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아까 샬롬 도표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환경 파괴는 뭐가 끊어진 결과죠? 결국에? 여기 에덴 환경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죠.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일이랑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환경을. 우리가 이 에덴을 가꾸고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다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도표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모두 다 단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째는 공동체의 악화, 7번째는 우상숭배, 8번째 전쟁의 폐해, 9번째는 빈곤과 기아, 그리고 10번째는 질병과 죽음. 이렇게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서 각각 하나씩을 정해서 연구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선생님들은 알고 계세요. 우리 조가 무슨 주제로 발표를 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자, 두 번째, 조 안에서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단합이 잘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다 모든 하나씩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자료를 조사하고, 방금 우리가 환경 파괴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한다고 하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조사자도 필요하고 PPT를 만들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가 PPT로 발표를 할 거거든. PPT를 난 진짜 잘 제작할 수 있다, 잘 만들 수 있다 하는 친구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발표를 나와서 해줄 친구를 정하면 됩니다. 혼자서 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둘이 나와서 같이 해도 되니까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조사해야 될 거는 세 번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죄의 상태를 주제에 맞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노트북 하나씩 제공을 해줄 건데 그 노트북으로 조사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를 지금 조사하는 거 말고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 글씨 보이나요? 네. 시작. 그 아름다움과 효과, 기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러한 모습을 문장, 사진 혹은 그림 등으로 표현해본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샬롬 도표 봤듯이 다 관계가 막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다 생겨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현재의 문제랑 그런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세상이다. 아까 지구온난화 있었는데 환경파괴. 만약에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세상이면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찾으려고 뭐 사진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거 그려도 되고 조사해도 되고 뭐 영상으로 찾아도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발표를 할 때 각 조에서 발표자들이 잘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주제에 맞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그 죄의 상태, 상황을 조사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2시 33분인데 3시 10분까지. 네, 3시 10분까지 준비 시간 하고요. 그 뒤로부터 추첨해가지고 5분씩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자, 우리 4조 가족일체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표를 맡은 4조의 류승우, 양시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뭔가요? 가족의 해! 체입니다. 가족의 해체라는 주제로 이제 PPT를 만들게 됐는데 혹시 가족의 해체 중 혹시 어떤 가족의 해체 사례가 있을까요? 이성원 친구 한번 말씀해 보시세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런 네, 그래서 저희는 가정폭력, 그 다음에 비혼주의, 저출산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뜻합니다. 네. 예시로 지금 지난 10월 양분의 학교 사망한 이제 저런 사건도 있었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정인이 다들 아시죠? 예, 그 10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16개월 영아가 이제 부모의 학대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있는데요. 네, 아동학대 가해자 이제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 입장은 이제 두려움이 이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억제력을 발전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찬성을 하는 거고요. 반대는요, 뭔가요? 네, 반대는 높은 형량이 꼭 높은 억제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무 높은 수위의 처벌은 학대 피해 아동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학대 신고를 오히려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가 뭐죠?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을 선택하는 생각을 비혼주의라고 부릅니다. 먼저 결혼, 이제 주택 마련, 그리고 육아, 이제 경제력이 이제 좀 부담이 돼서 이제 비혼주의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혼주의 이게 결혼 계획 여부 조사인데
남자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네, 다음 네, 다음은 저출산이고요. 저출산은 이제 제일 흔한 사건이죠. 네, 아이들 적게 낳아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네. 원인은 네, 총 5가지가 있는데 뭔가요? 뭐죠? 높은 사교육비와 높은 주거 비용, 그 다음에 육아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육아 휴직이 지금 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 포비아 상태입니다. 헌신 포비아가 뭔가요? 네, 그거는 송예린 선생님께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비혼주의 사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비혼주의 사상이 사라지게 되면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네. 저출산 비전은 무엇이죠? 저출산이 해결된다면 각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노동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저출산은 이렇게 해결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샬롬의 도표에서 이웃과 나의 관계, 혼의 영역이 회복됨으로 이 땅에서 이웃과 함께 온전한 샬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맡은 4조 류승우 양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네, 첫 번째로 발표해준 사조에게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오, 가족의 해체를 주제로 잘 발표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조 어디죠? 10조인가요? 10조 발표자 나와주세요. 박수! 혼자 하는 거야? 오, 10조 주제가 뭐죠? 저희는 게임 중독 관련자.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오케이. 네, 10조 발표 우리 경청에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조 자료를 발표하게 된 네. 김종하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저희는 그 게임 중독이 어떻게 과몰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비사용자 19.1%고 게임 사용자는 80.9%입니다. 게임 사용자 거의 80.9% 과몰입의 행동 유형을 봐보면 과몰입군 0.5, 과몰입 위험군 3.0, 게임 성용군 24.1%, 일반 사용자군 53.3%입니다. 비사용자군은 아까랑 똑같이 19.1%입니다. 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15% 이상이 게임 중독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게임 중독의 증상을 봐보시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번째는 대화가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게임 중독 해결 방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시간 규칙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취미 갖기이고요. 세 번째는 부모가 아이의
게임 종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와 시간을 많이 갖기입니다. 게임 중독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가족과 시간이 더 많아지고, 두 번째,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할 것 같다고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꿈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네 번째는 시력과 상상력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가족과 여가 생활을 즐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이의 폭력성이 줄어든다. 여섯 번째이고요.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뇌 기능이 증진된다입니다. 자, 발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표해준 거에서 게임 중독이 사라진다면, 네,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를 지금 말해줬잖아요.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다 게임 중독에서 사라진 세상에 오게 되면,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게 샬롬의 상태로 가는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표 누구인가요? 몇 조죠? 6조 나와주세요. 6조도 한 명인가요, 발표자? 아, 2명. 자, 6조 주제가 뭐죠? 오, 대본도 있어, 발표 대본. 전쟁의 폐해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자, 6조 박수! 안녕하십니까. 6조 전쟁의 폐해 발표를 맡게 된 이보배 이하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저항하며 러시아는 침공을 확대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대규모 인프라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전쟁은 국제적인 정치적, 경제적 긴장을 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는 인간의 생명이고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은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데요. 생산 시설이 파괴되고 인프라가 손상되며 전쟁을 위한 자원 소비가 급증하여 경제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환경 파괴인데요. 전쟁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의 폭격과 화학무기 사용, 자연자원들의 고갈 등으로 인해 환경이 손상됩니다. 이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노력이 있는데요. 평화 교육과 가치관 변화, 국제 협력과 외교적 노력, 군비 경쟁의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이 있는데요. 평화적인 가치 확립과 이해, 그리고 비폭력적 소통,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회의 참여,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 반대입니다. 이상으로 6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조가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6조 주제 뭐였어요? 전쟁에 대한 폐해. 만약에 전쟁이 사라진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경계선이 없어진다. 지금 얘기해줬는데 전쟁이 없어지면 평화롭고 경계선이 사라진대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 자체가 없으면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 타고 규정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지만 만약에 전쟁이 없고 그런 갈등이 없는 세상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놀러 갈 수도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표. 몇 조죠? 9조? 누구죠? 발표자? 나와주시죠, 발표자. 9조 발표. 아, 둘인가요? 구조는 뭔가요, 주제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 되게 심플하네. PPT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의 한결 조은혁입니다. 네, 일단 저희 구조가 1등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상숭배란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물질적 대상, 현상 또는 다른 존재를 숭배하거나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네. 자, 저기 백마트 한 분 누군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이만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네, 저렇게 네, 이렇게 잘못된 중재자,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추상적 우상이 있는데 저희 서울대학교잖아요. 요즘은 학력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권력, 명예, 쾌락 저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우상 숭배가 그럼 왜 발생하는 것 같나요? 알고 계시는 분? 네. 자,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존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거 넘기세요. 성경에서는 우상 10계명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그 전 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명확히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세요. 네, 우상 숭배가 없는 세상에서는요. 일단 아이돌 콘서트와 주일 예배가 겹쳤을 때 아무 고민 없이 주일 예배를 가는 것,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영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좀 못생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니까 평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걸로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필요합니다. 오과에서 배우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구조의 완벽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은혁이는 옆에서 끄덕끄덕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역할인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구조 다음 몇 조인가요? 발표. 3조? 3조인가요? 3조 발표자 나와주시죠. 박수! 자, 3조 발표 주제는 정신건강 악화입니다. 3조 강하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정신건강 악화인데요. 혹시 6조의 김수원 선생님, 정신건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정신건강의 사전적 의미는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어 마음이 바르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정신건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상태인데요. 이 평안한 상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이 악화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PPT 넘겨주실래요? 네. 이것은 OECD 국가의 자살률을 조사를 한 것인데,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이고 되게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되게 높고 매년 15,000명에 달하는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면 정서장애, 그러니까 분노조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정서장애가 생겨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겠죠. 저희가 PPT는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해서 나머지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건강 악화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겠죠. 약물이나 상담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힘듦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찬양을 통해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보라 캠프에 왔을 때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 정신건강이 악화가 되었다, 안 좋다 할 때는 보라 캠프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악화가 없다면, 그러면 없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저희 조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단순히 정신건강 악화라는 상태가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악화가 없다면 중독, 자살, 살인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불안이나 중독, 이러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조죠? 3조. 네, 3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의 예시로 자살이나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자해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그 위클래스 있죠. 정신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랑 그런 곳에 매일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선생님이 한 명밖에 안 계시는데 그 자리가 계속해서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찾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네, 몇 조였죠 방금? 3조. 네, 3조 발표 잘 들었고요. 자, 그 다음 발표 몇 조인가요? 1조인가요? 어디 갔어, 1조? 네, 1조 나와주세요. 저희 조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건물을 신다면 때려드릴 인지상정, 이 세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계의 악행을 막기 위해 말씀과 진리, 복음을 뿌리고 다니는 하나님의 감초 귀염둥이 1조, 나 조장 김현준, 나 귀염둥이 막내 원재, 보라를 뛰어다니는 우리 1조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오. 나 원재다옹. 나 맞아용. 일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것은 첫 번째,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 행위. 두 번째 진실 왜곡. 세 번째, 부패와 차별. 4번 예덴처럼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은 임산부가 아니신데도 임산부 좌석에 앉아 있죠. 저런 행위를 비도덕적 행위라고 하고요. 다른 예시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등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 사례는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증가시키고요. 진실 왜곡은 인플루언서의 과대 광고. 사례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건강 보조제 광고 등이 있습니다. 부패와 차별. 경기적 부패로는 대기업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 남용의 부패와 정치인과의 경제적 유작. 그리고 아이고 유착.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대우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잘 보이시죠? 부패 차별이 없는 세상에는 저기 저울이 공평하게 되어 있고요. 과대 광고가 없는 세상에서는 글로만 설명하고 있고 글이 빼곡하게 차 있어서 과대 광고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뭘까요?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관만 잘하고 준비를 잘하고 내용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치관 붕괴로 인해서 다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진실이 왜곡되는 거대 광고나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경제적으로 부패되는 차별이 있는 세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조, 다음은 몇 조인가요? 우리 아직 안 한 조가 7조인가요? 마지막에 7조? 아니, 샬롬이네 조지. 자, 7조 나와주세요. 7조 발표자.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자랑 송우지. 저는 7조 귀염둥이 김예아입니다. 네, 저희가 발표할 것은 전쟁의 폐해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네. 일단 전쟁의 폐해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네, 다음 한 번 더. 그 다음은 재산 손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방사능 오염이 있습니다. 네. 만약 전쟁이 없었더라면 국경이 없고 해외여행을 갈 때 자유로울 것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롭게 잘 살면서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군인이란 직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수많은 국방비가 사라져서 그 예산을 국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용인의 자랑 송우진 김예아였습니다. 네, 마지막 전쟁이 없더라면이 되게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조. 지금 몇 조 남았죠? 5조 발표자 나와주세요. 오조 주제가 뭔가요? 발표할 5조 6위은 이만입니다. 빈곤과 기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대충 맞고요. 또 한 명만 더 듣겠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야! 빈곤과 기아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기아는 오랫동안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사망에 이르는 형상입니다. 이제 빈곤과 기아는 항상 같이 빈곤과 기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네, 이렇게 차트 목록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개인적 차원이 있는데요.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빈곤은 어릴 적의 빈곤과 기호는 이제 뇌 영양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어릴 적 빈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인지지능과 지능의 차이를 유발하고 세대 간 부의 불평등을 지속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이유는 저기 세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서 수백 명이 기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진정제로 돌려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진정제를 써서 재우는 사건 네,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가정에서는 장기 매매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남자는 신장을 팔아서 약 390만 원을 얻어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또한 어떠한 가정의 아버지는 음식이 살 돈이 없어서 4살짜리 아이를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첫 번째 사례로는 미혼모의 절도입니다. 이 사례는 2023년 강원도에서 부녀와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절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2023년 경남에서 독거노인의 절도입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우유와 아몬드를 절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점은 생계형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문제의 원인은 빈곤율의 상승입니다. 그중 특별히 노인층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복지제도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국제적 문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사례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물 전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한 강을 같이 공유하는데요. 물이 부족해지자 두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빈곤과 기아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빈곤과 기아가 없었다면 장기를 팔아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자식을 파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저귀 등 생필품이 부족해서 절도를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넘겨주세요. 소감을 말해보자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잘 먹어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풍족했다, 이런 말이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만약에 걔네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 놀랄 것 같은데요. 이제 먹을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게 되었는지 조금이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몇 조였죠? 네, 8조. 8조 나와주세요. 8조. 8조 발표자. 2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표를 맡게 된 김샬롬. 조에스터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진짜 너무 떨리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는데 나왔으니까 좀 노잼이어도 좀 집중해주세요. 네, 저희의 주제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선택했고요. 제목은 바다가 쓰레기통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인 환경오염 문제 중에 해양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강과 하천 같은 작은 물의 생태부터 흘러가서 바다까지 멀리 떠내려갔을 때 그 쓰레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한 번쯤은 모두 한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와 많은 해양 쓰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해양 생물들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하여서 먹게 되는 일도 있고요. 그 쓰레기를 그 쓰레기들에 얽혀서 생물들이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태평양에는 쓰레기가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앞에서 전술했듯이 그런 쓰레기 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해양 환경 쓰레기 문제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깨끗한 해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변과 해안선이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의 회복이 될 건데요.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쓰레기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류 건강 개선이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섭취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깨끗한 해양 환경은 인류의 식량 체계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영어 읽을 수 있냐고 하셔서 마무리는 영어로 준비했는데요. Thank you for listening. 제가 끌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총 몇 조? 9조 발표를 다 들었는데 지금 발표 들으면서 생각해놓은 조 있죠. 그쵸? 지금 목사님이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가장 잘한 조 3조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네 조를 포함해도 됩니다. 본인 조를 포함해도 돼요. 다 다른 조, 각자 다른 조 3조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의 원칙은 비밀 투표죠. 비밀 투표. 혼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비밀 투표. 서로 짜고치기 없기. 뭐 여기 조 해주고 우리 조도 해줄게. 막 이런 거 없습니다. 네, 3조 적어주시면 돼요. 조 3개. 가장 잘한 것 같은 3개 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은 사람들은 접어주세요. 한 번씩 접어주세요. 자기조 포함해도 돼. 네, 해도 돼, 해도 돼. 자, 이제 자기 PR 그만하겠습니다. 자기조 PR 그만. 자, 다 했으면 조장이나 교사분들이 걷어주시면 됩니다.